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려서 비폭량은 다 줄여야 돼요. 자연방사능은 못 줄여요. 그럼 포기하고 병원방사능 줄여야 돼요. 노력을 해서. 그리고 인공방사능 줄여야 돼요. 인공방사능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핵폭탄, 두 번째 핵발전소. 핵폭탄 그건 어차피 지금 없으니까 포기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핵발전소 얘기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 다 없앤다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걱정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원전 다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전기 중에 70%가 화력이고요. 30%가 원자력이거든요. 갑자기 30%의 전기가 없어지면 우리 산업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생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의도 어렵죠. 전기가 없는데 어떻게 프로젝트를 쏴요? 그래서 지금부터 잠깐 시간 동안 한국 탈핵 가능할까? 원자력 발전소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해요. 원전 위험하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 대안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슬라이드가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 원전 개수 변화. 1954년부터 해서 쭉 많아졌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원전 계속 짓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지을 계획이고. 그래서 나는 전 세계 원전 개수가 쫙 증가 중인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25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게 뭔 의미예요? 우리나라 지었죠. 중국 지었죠. 또 인도 지었죠. 러시아도 살살 짓는단 말이죠. 이런 나라들이 짓는데 전 세계 원전 개수가 그 자리에 있어요. 뭔 의미예요? 25년 전부터 누군가는 꾸준히 줄이고 있는 거죠? 누가 꾸준히 줄이고 있냐? 유럽이 줄여요. 원전 개수 쭉 많아졌죠. 그 다음에 빡빡빡 3단 폭락했어요. 25년에 걸쳐서 50개의 원전을 줄여버렸어요. 매년 2개씩 닫은 겁니다. 유럽에서. 왜 그랬을까? 유럽 선진국인데 선진국은 원전을 왜 줄였을까? 또 다른 선진국인 미국은 어떤가 봤더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쭉 많아졌죠. 90년대 피크를 치고 쭉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쭉 유지한 겁니다. 미국도 원전을 안 지었어요. 30년간 한 개도 안 지었더라고요. 이게 그냥 유지된 게 아주 신기해요. 그냥 반듯하게 나와서 야 이거 뭐야. 1년에 한 개 짓고 하나 없애고 한 개 짓고 하나 없애고 이렇게 정확히 맞췄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30년간 원전 하나도 안 지었어요. 폐쇄도 안 하고 그냥 쭉 유지한 겁니다. 뭘 의미해요? 미국에 있는 104개 원전 모두 30살 넘었다는 뜻이죠? 노후 원전이에요. 그거 수명 연장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20년 내로 다 닫아야 됩니다. 미국의 원전 개수 앞으로 여기서 급락합니다.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럽과 미국은 원전 안 지었어요. 20년, 30년 전부터. 왜 그랬을까요? 잘 몰라요. 전 잘 몰라요. 물어보긴 했어요. 유럽 사람한테. 그랬더니 비싸고 위험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진국은 원전에서 손을 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냐? 개도국 4개 나라가 채운 거예요.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 이 4개 나라. 선진국은 손 떼죠. 개도국은 따라잡죠.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없죠. 이게 대표적인 아주 티피컬한 사양산업의 조기 모습이에요. 상투 잡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사양산업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후기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원전 개수 이렇게 줄 거예요. 이렇게 줄어요. 물론 단서가 있어요. 신규 원전을 안 지으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IAEA 데이터인데 이거 한번 잘 보십시다. 지금 현재 2014년이죠. 전 세계 원전 개수가 몇 개예요? 440개쯤 돼요. 지금 현재. 조금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데 20년 후에 몇 개 되는지 한번 봅시다. 34년 요쯤 되죠. 몇 개 돼요? 원전 개수 200개가 안 돼요. 190개. 몇 개가 줄었어요? 250개가 줄었어요. 전 세계에서 앞으로 20년 내로 250개의 원전이 문을 닫아요.
그 원전 개수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년 내로 250개의 원전이 완공돼야 돼요. 근데 원전 짓는데 10년 걸려요. 월음이에요. 10년 내로 250개의 원전이 착공돼야 돼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유럽 안 짓죠? 미국 안 짓죠? 누가 지어야 돼요? 아까 그 4개 나라가 다 지어야 돼요. 한국 몇 개 짓냐? 앞으로 한 15개 더 지을 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 4등. 15개 더 지으면 전 세계 3등 돼요. 러시아보다 10개쯤 많아집니다. 그건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한국 15개, 유럽, 아니 인도 몇 개 지어요? 뭐 넉넉하게 20개 짓는다고 칩시다. 러시아 대여섯 개 짓는다고 칩시다. 넉넉하게 다 줘요. 중국 한 100개 짓는다 칩시다. 에? 그래도 250개 안 됩니다. 이 4개 나라가 앞으로 10년 내로 착공할 수 있는 원전 개수 100개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원전 개수 어떻게 돼요? 줄어요. 드라마틱하게 줄어요. 그냥 유지하고 있었죠. 25년간. 지금부터는 꺼집니다. 그래서 실제 원전 개수 이렇게 될 거예요. 뒤로 조금 물러나겠죠. 조금 이렇게. 그래서 톡 떨어져요. 어디서 떨어질 것 같아요? 2070년 잡습니다. 저는. 앞으로 전 세계에서 60년 내로 원전 개수 제로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쁘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요쯤 돼가지고 우라늄 광산이 콱 문을 닫을 거거든요. 장사가 안 되니까. 쭉 가다가 톡 떨어질 겁니다. 경착륙 하는 거죠. 이걸 상투 잡으면 그렇게 돼요. 안 그래요? 주식 해보셨어요 혹시? 네. 경착륙 되는 거예요. 남들 줄일 때 같이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들 지금 줄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늘리고 있죠? 앞으로 늘릴 계획이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25년 동안 선진국들은 원전을 안 짓고 그럼 전기를 어디서 만들었을까? 어디서 만들었을까? 궁금하시죠? 답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전 세계 발전 현황 한번 봅시다. 연도별로 신설된 발전 시설인데 2012년 재작년이에요. 파란 거 1년에 이만큼 새로 지었어요. 연도별 신설이니까. 노란 거 전 세계에서 이만큼 만들었어요. 1년 동안. 빨간 거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야, 이 파란 건 뭐예요? 점점 많아지는 이 파란 거 윈드예요. 풍력입니다. 한 20년 전부터 풍력 발전이 쫙 증가하고 있죠. 노란 건 뭐예요? 솔라 PV 이렇게 돼 있죠. 포토볼테이크 이게 태양광 발전이거든요. 태양광 발전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빨간 건 뭐예요?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있는 거죠. 이게 누클리어입니다. 어때요? 발전하고 있어요? 원자력 르네상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이것만 봐도 원자력 사용 사람이니까 그냥 드러나시죠?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전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노란 나라, 파란 나라로 가고 있어요. 전력 질주 중이에요. 태양광, 풍력 이러면서 전 세계가 다 어깨동무하고 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거 해요? 아예 안 하죠. 뭐 해요? 요거만 해요. 요거. 한국 혼자 일로 가고 있어요. 원자력. 나 같으면 한번 물어보겠어요. 야, 니들 왜 글로만 가냐? 한 명쯤 일로 와봐라. 아무도 안 오는 거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한국 정부는. 이길 뿐이라는 거예요. 모두 절로 가는데.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 뒤져봤어요. 태양광 풍력 아예 안 하고 재생 가능 아예 안 하고 원자력만 하는 나라 또 있나? 전 세계를 다 뒤져봤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중국 제법 원전 짓는 걸로 돼 있죠. 근데 중국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원전 30%죠? 중국은 2%예요. 원자력이.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재생 가능은 그 10배예요. 20%. 재생 가능 에너지 20%예요. 중국은. 그리고 전 세계 풍력 1등 중국이에요. 태양광 4등 중국이에요. 별명까지 얻었죠. 재생 가능 에너지의 나라. 이렇게. 한국은 원자력의 나라죠.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보이시죠? 경쟁자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빨간 것만 하는 나라. 전 세계에 없어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이 이렇게 됐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 얼마예요? 20%예요. 지구상에 있는 전기 중에 20%를 재생 가능으로 만들어요. 원자력은 몇 프로 만드냐? 한 10% 만들어요. 이 절반입니다. 이미 원자력의 2배의 전기를 재생 가능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그리고 미국부터 시작해서 아이슬란드까지 딱 줄 그어지죠? 여기 유럽에 있는 나라들, 이름 긴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이 다 높아요. 10%가 되게 높죠? 아시아에 못 사는 나라들 어때요? 대개 10%가 안 돼요. 딱 구별되시죠?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재생 가능이 많아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재생 가능이 적습니다. 그 중에 꼴찌 누구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몇 프로입니까? 1.9%. 너무 많다 싶어서 이걸 뒤져봤어요. 1.9% 중에 1.5%가 쓰레기에서 나와요. 제대로 된 재생 가능 에너지는 0.4%예요. 0.4%. 그냥 세계 꼴찌. 그냥 꼴찌. 경쟁자 없어요. 그냥 꼴찌예요. 재생 가능. 너무나 독특한 길을 혼자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왜 재생 가능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매년 재생 가능 에너지에 하는 그 예산 매년 줄어요. 작년보다 올해 또 줄었어요. 성장률 0%인데 또 줄었어. 우짜란 말이야. 마이너스로 가겠지. 이런 이상한 나라가 없어요. 지구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정부가 하는 일 뭐예요?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해서는 온갖 모욕을 일삼아요. 교과서에다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비싸다. 전기 별로 안 나온다. 그렇죠? 전기가 간헐적으로 나온다. 거기다 전기의 질이 좋지 않다. 우리나라에 태양광 별로 없다. 우리나라 자연환경이 잘 맞지 않는다. 풍력, 소음이 많고 우리나라에 바람 잘 안 분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온갖 모욕을 다 일삼죠. 그리고 그 대신에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요? 원자력에 돌리죠. 값싸다, 안전하다, 친환경적이다. 그죠? CO2 안 내놓는다. 수출한다. 미래의 먹거리다. 기술 집약적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마치 우라늄이 국산인 것처럼 요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준국산? 우라늄은 준국산이라고 불러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나와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탈원전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지구상의 한국인 뿐이에요. 탈원전 가능합니다. 탈핵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남들 따라가면 돼요. 그냥 묻어가면 돼요. 전 세계 유행을. 이걸 뭐라고 불러요? 고급스러운 말로 컨닝이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를 컨닝하면 되는 거예요. 누굴 컨닝할 거냐? 아무나 컨닝해도 돼요. 우린 꼴찌거든요. 인원 보고 베끼나 인원 보고 베끼나 인원 보고 베끼나 성적 올라갑니다. 아무나 보고 베껴도 돼요. 우리는 세계 꼴찌예요. 아주 쉽습니다. 탈원전 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인 뿐이에요. 전 세계에서. 묻어가면 됩니다. 컨닝하면 돼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연구하지 말고 컨닝해달라는 거죠. 연구만 했다 하면 결론이 똑같아요. 원자력 해야 된다. 재생 가능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려요. 연구 절대 하지 말고 그냥 컨닝하셔라 이 말이에요. 딴 나라 하는 거 따라하라 이 말이에요. 컨닝의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컨닝이에요. 1인당 전력 소비량 한번 보세요. 다른 나라들 재팬부터 시작해서 전부 누워 있어요. 전력 소비가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다 누워 있는데 혼자 빨딱 서 있는 나라 있어요. 에스코리아.
매년 전기 사용량이 증가해요. 이럴라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발전소 지어야 돼요. 우리나라 그래서 원전 계속 짓죠. 원전뿐이에요. 화력 발전 무지하게 짓고 있어요. 서해안, 남해안이 그냥 화력 발전으로 바글바글해요. 동해안은 원자력으로 바글바글하고. 발전소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발전소만 지어야 돼요? 송전탑 지어야죠. 밀양 송전탑 싸움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다른 나라처럼 이 1인당 전력 사용량이 누워있다. 발전소 지어야 돼요? 지을 필요 없어요. 작년에 쓰던 만큼 올해 쓰는 건데 이런 나라들은 작년보다 덜 쓰는데 송전탑 새로 지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부터 컨닝해야 됩니다. 이거 꺾어야 돼요. 남들 누울 때 같이 누워야 돼요. 이 위에 나라 딱 2개 있어요. 저 위에 미국 있고요. 바로 위에 호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3등입니다. 말이 돼요? 전기 1인당 소비량 전 세계 3등 말이 돼요? 그리고 이 2개 나라도 누워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을 추월하면 우리가 전 세계 1등 되는데 언제 추월되냐? 15년 후에 추월해요. 15년 후가 되면 전 세계 1인당 전기 사용량 1등이에요, 한국이. 에너지 많이 나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에너지 자급률 3%, 97%가 수입한 거예요. 그것도 모두 재생불량, 재생불능 에너지들 뿐이죠. 석유, 석탄, LPG 전부, 그리고 우라늄도 수입이에요. 재생 가능 에너지의 굉장히 큰 특징은요, 국산이라는 겁니다. 퀴즈 한번 내볼게요. 한국에 떨어지는 햇빛 국산이에요? 아니면 수입산이에요? 국산이에요. 한국에 부는 바람 국산인가요? 국산이에요. 우라늄은 수입산이죠? 석유, 석탄 다 수입산이에요. 한국에 떨어지는 햇빛 국산이에요. 근데 국산 에너지 굉장히 싫어해요. 대한민국은 수입 에너지를 좋아하고요. 재생불능 에너지를 좋아해요. 그것만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보이시죠? 컨닝해야 돼요. 이거 컨닝해야 돼요. 이거 꺾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유럽 평균 정도로 전력 소비량을 줄이잖아요. 그것만으로 탈원전이 가능해요. 유럽 평균으로 줄이면 원전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면서 원전 탈원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빨리 좀 알릴 방법이 없을까? 제가 이 탈핵 강의를 530번 했어요.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 강의 들은 사람이 3만 명이에요. 근데 우리 유권자가 5천만 명이에요. 1000년간 강의해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좀 없을까? 굉장히 고민인데 아직까지 별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그냥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굉장히 희망을 크게 품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마이뉴스니까. 오마이뉴스 보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0만 넘지 않나? 넘죠? 오마이뉴스 독자들이 내 강의를 그냥 다 이렇게 보고 있든지 어쨌거나 이걸 해서 이걸 하면 100만 명이 넘어가는 거죠. 이거.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강의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강의가 오늘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중하게 하다 보니 잘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졸진 않으신 걸 보니 아주 실패는 아닌 것 같고. 재미있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